어제 단계배우법까지 한 걸 가지고는 저와 같이 계산 문제를 봤었었고, 그죠? 자, 그럼 우리 단계배우법이래. 부분별 원가 계산. 자, 그럼 부분별 원가 계산이라는 건 이제 제조 간접비를 가지고 이 보조 부분에 있는 걸 제조 부분으로 보내서 이제 우리가 원가를 통제하기를 편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단계에서 서로 꼬여 있으면 이제 우리가 원가 산정을 한 개당 하기에는 얼마씩 분배해야 될지를 모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분별 원가 계산에서 직접배우법, 그리고 단계배우법, 상호배우법, 이거 중에 우리 회사가 용역수수관계의 중요도에 따라서 이제 배부 방법을 선택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될 건데, 이 계산을 할 때 쓰는 게 이 제조간접비인데, 이 제조간접비는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로 변동 제조간접비가 있고 고정 제조간접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디테일하게 안 나눌 때는 일반적으로 많이 그냥 제조간접비를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을 우리는 단일 배분율법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근데 이걸 변동 제조 간접비와 고정 제조 간접비를 구분을 해서 두 번 계산해서 합쳐주는 방식으로 쓰는 걸 이중 배분율법이라고 해요. 근데 이중 배분율법은 변동비 원가 형태를 그리는 제조 간접비들은 많이 쓰면 많이 들어가고 작게 쓰면 작게 들어가겠죠. 변동비 원가 형태니까. 이것들은 그럼 실제 얼마 발생했는지 산정을 해서 그 금액을 가지고 계산을 하고, 근데 고정 제조 간접비는 우리가 많이 만든다 작게 만든다는 조도하고 상관없이 그냥 최대 값이 나오기 때문에 최대 발생액을 가지고 계산을 해서 이 두 개를 합쳐주는 방식이 이중 배분율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더 세밀하게 나눠서 분리를 해서 계산한다는 것보다 더 정확한 결과값을 도출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겠죠. 뭐 더 정확하지 않으면 굳이 힘들게 두 번 계산하고 있어. 한 번도 싫은데. 그게 제 같은 사람의 본심이겠죠. 그죠? 자, 그럼 자, 이렇게 부분별 원가 계산에서 줄이고 나서 이제 우리 제품별 원가 계산을 할 건데, 자, 이 제품별 원가 계산은 우리 회사가 다품종 소량 생산 형태의 제조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소품종 대량 생산 방식의 제조 형태를 띠고 있냐에 따라서 어떤 원가 형태를 가지고 생산 형태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개별 원가 계산이다, 종합 원가 계산이다, 이 두 개를 선택하게 돼요. 자, 그럼 이 개별 원가 계산이라는 건, 자, 이름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인지하실 수 있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품 개별로 한 개 한 개씩 원가를 따로 계산하는 거예요. 개별로 계산을 하나씩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별로 하나씩 한다고 계산한다 봤을 때 그 계산하는 거에 그 가치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 볼펜 같은 거 한 개에 여러분들 보고 있는 책 한 권 가지고 진짜 종이가 얼마짜리 어떻게 들어가고 잉크 얼마 들어가고 계산하는 건 좀 미련한 짓일 거예요. 하지만 뭐 비행기나 여러분들 살고 있는 집이라든지 큰 배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씩 계산하는 것도 단위가 1인 거지, 뭐 금액이나 이런 걸로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 의미가 유의적인 결과가 나오겠죠. 그런 것들을 개별 원가 계산을 하는데, 이 개별 원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서식 중에 하나가 작업 지시서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 작업 지시서에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추적할 수 있는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는 그 물건 생산하는 곳에 작업 지시서에만 들어가 있을 거고, 그럼 공통으로 들어가는 제조 간접비는 얼마를 넣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배부 기준을 적어 놓고, 우리가 시간이면 그냥 이 제품 만드는 데는 우리 그 기준 시간이면 몇 시간 일했다 이런 거 기록해 가서 나중에 배부 받는 방식을 사용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제조 간접비를 계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우리는 직접 원가를 먼저 산정하는 게 첫 번째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원가를 먼저 구해서 우리 그걸 빼버리면, 단기총 제조 원가에서 빼버리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제조 간접비가 나오게 되겠죠. 그럼 이 제조 간접비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원가 계산을 하는데, 원칙은 우리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을 하는 게 원칙이라 그랬어요. 실제 개별 원가 계산하는 게 원칙인데, 자, 우리가 원가 계산의 시점이 지연이 되기 때문에 늦게 원가가 산정되는 걸 우리가 미리 산정하기 위해서 예정 원가 계산 혹은 정상 원가 계산이라는 걸 하게 돼요.
일반적으로 정확하게 돈이 얼마 들어갔는지 이런 걸 산정을 우리가 기말에 한 번에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면 기말까지 금액이 소요된 거를 산정하는 게 딜레이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예정 원가 계산을 해서 미리미리 필요할 때 빨리빨리 산정을 한다는 거예요. 자, 잠시만요. 비콘 했어? 네, 비콘. 자, 그럼 자, 만약에 실제 값이 바로바로 나온다면 우리는 예정 원가 계산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보다 예정 원가 계산을 늦게 한다, 지연된다라고 표현 나오면 그건 쓸데없는 짓이죠. 결국은 실제 값을 쓸 건데 이 값이 나왔는데 예정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값이 늦게 나오는 걸 보완하기 위해서 예정 개별 원가 계산을 한다. 자, 그럼 이 예정 개별 원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 먼저 예정 배부율을 구하게 될 건데 이 배부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전체 예정 총 제조 간접비 혹은 총 예산이라고 하는데 이 금액에다가 예정 총 조업도 전체에 우리가 배부 기준 잡은 거 있죠. 이 조업도는 어제 제가 예를 든 건 시간이었지만 시간만 쓰는 게 아니라 금액을 쓸 수도 있고 시간을 쓸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뭐에 비례적으로 제조 간접비가 많이 들어가는지 그 기준을 잡는 거예요. 그럼 그 기준의 전체 값 있죠. 전체를 나눠버리면 최소 1단위당 우리 조업도의 1단위당 얼마가 들어가느냐가 우리는 배부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배부율에다가 우리 실제로 발생한 실제 조업도를 곱하면 예정 배부액이 나오게 되는데 이 예정 배부율에 곱해주는 조업도는 예정 배부액이지만 실제 조업도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개념이에요. 실제 여기에 3,000시간을 일했는데 시간당 1,000원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실제 3,000시간을 일했으면 300만 원이 나오겠다라고 예상을 한 거죠. 배부율이 예상치이기 때문에 이 값이 예상액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시간당 얼마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해둔 거였죠. 그죠? 그래서 예정 배부율은 시간당 이 정도 나올 거라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예상을 해둔 거예요. 그랬다가 실제 값이 나왔을 때에 우리는 실제 총 제조 간접비의 실제 총 조업도는 똑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어제 4만 원으로 예상했는데 4만 시간인데 39,000시간으로 나오는 경우로 문제 푼 거 있었죠. 그런 것처럼 이제 실제가 다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 실제 총 조업도는 우리가 문제 제시해 줄 건데 똑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계산했을 때 실제 배부율이 나오면 시간당 실제적으로는 시간당 얼마가 나온다라고 계산이 되었을 때 그럼 우리는 실제 조업도에다가 실제 시간당 얼마가 나온 단가를 곱하면 실제 배부액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 제조 간접비 발생액을 실제 배부액이라고 표현한 건데 그럼 이 두 개의 차이가 없으면 좋지만 차이가 난다면 그 차이를 조정을 해줄 거고 그럼 우리는 실제 값이 나왔을 때의 예상치를 보면서 우리는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예상을 작게 했으니까 과소배부 예상을 작게 해서 작은 금액으로 원가 계산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차이 나는 이 60만 원이 실제로 더 발생한 거죠. 그래서 우리 원가에다가 가산 더해 줄 거예요. 그런 반면에 우리가 실제 값이 작게 나왔다면 예상을 많이 한 걸 가지고 계산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과대배부다라고 이야기할 거고 예상을 많이 했을 거다. 그럼 이 차이 나는 금액만큼 이제 우리 실제 발생된 가격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기존에 계산했던 금액에서 우리가 빼주는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이게 우리 과대배부, 과소배부인데 제가 기준을 잘 기억하자라고 했죠. 실제 값이 나왔을 때에 여러분 수식어로 앞에 예상을 과소배부했다, 예상을 과대배부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느낌이 조금 오실 거예요. 그래서 앞에 예상을 많이 했다, 작게 했다 이런 표현으로 과대배부, 과소배부 이런 표현을 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자, 이제 이 배부 차이를 방금 조정하는 걸 이야기했었는데 이 조정하는 방법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제공품, 제품, 매출 원가 여기에 안분을 해서 이제 집어넣을 거예요. 분배를 시키는 건데 그걸 비례배부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비례적으로 배부하지 않고 그냥 한 군데 다 처리해 버리는 걸 무배부법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럼 이 무배부법은 그냥 한 군데 다 처리한다는 게 전부 다 매출 원가로 처리해 버리거나 아니면 전부 다 영업외 수입 비용으로, 왜냐면 과대배부 과소배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과대배부에 썼으면 전부 다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해 버리거나 혹은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해 버리는 영업외 손익법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비례배부법은 우리 총원가 비례배부법이라는 건 우리 요소별 원가 계산할 때에 기말 제공품 재고에 기말 제품 재고에 매출 원가 썼던 그 금액을 비율만큼 안 보내주는 거고, 배부 차이를. 근데 원가 요소 비례배부법은 기말 제공품의 제조 간접비, 기말 제품의 제조 간접비, 매출 원가의 제조 간접비, 그 금액들의 비율대로 안분하는 게 우리는 원가 요소 비례배부법인데, 이 원가 요소 비례배부법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다라고 이론 시험에 지문으로도 나오니까 이것도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우리 배부 차이를 조정하는 거였었고, 자, 다음 이제 우리 종합원가 계산이라는 걸 봤었는데, 이 종합원가 계산이라는 건 얘는 자, 우리는 소품종 대량 생산 방식에서 쓰는 거예요. 그냥 쉽게 표현하면 그냥 한 개당 가격을 산정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 것들. 우리 종이컵, 여러분들 뭐 좋아하시는 뭐 과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한 개씩 가지고 이 한 개가 얼마일까 계산하고 있는 건 의미가 없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종합원가 계산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얘는 우리 앞에 예로 뭐 제지업이나 인스턴트 식품, 라면 뭐 이런 것들 등장을 해요. 자, 그럼 전에 한번 우스갯이야기로 시험에서 전투식량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막 이의제기 신청했는데 뭐라고 이의제기 신청했는지 뭔가 받아들이지는 않아졌는데, 그 남자들이 군대 가면 주로 먹는 전투식량을 거기다 넣었나 봐요. 근데 개념적으로 말했을 때 그거 가지고 뭘 할 수는 없죠. 설마 전투식량을 한 봉지를 가지고 따로 계산하고 있는 일은 없을 거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과자나 뭐 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식으로 그냥 한 개만 하는 게 아닌 것들, 이런 것들이 종합원가 계산인데, 그럼 종합원가 계산은 전부 다 전액을 다 계산을 해서 이걸 한 번에 n분의 1로 나눠버릴 거예요. 근데 그 n이라는 게 그럼 몇 개 완성됐는지를 알아야 한 개당 가격으로 단위당 원가인 우리 한 개당 얼마인지 계산하겠죠. 여러분들 종이컵 같은 경우에 한 개당 얼마인지 생각도 안 하고 쓰죠. 한 줄 사면. 근데 거기에 몇 개 들었는지도 잘 모르죠. 저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 50개 들었나요? 한 줄에? 그러면 뭐 한 줄에 2,000원이면 한 개 얼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50개면 나누기 n. 그럼 몇 개 들었는지를 알아야지 정확하게 한 개당 얼마인지 알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핵심 과제가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는 게 종합원가 계산의 핵심 과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는 방법이, 자, 우리 첫 번째 구분을 나누는 게 이제 평균법과 선의선출법으로 구분을 나누게 돼요. 평균법이다, 선의선출법이다는 우리가 재고자산 할 때에 재고자산 단가 결정 방법 했을 때 그거하고 같은 의미예요. 평균법은 전부 다 하나를 평균치를 내어서 쓰는 방식이고, 선의선출법은 순수하게 단기 발생량만 가지고 먼저 작업 착수 들어간 게 먼저 완성되었다로 순서대로 들어가는 방식이 선의선출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제 제가 이런 표현을 썼었죠. 여기에서 자, 지금 그냥 1기, 2기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고, 얘가 선의선출법이라면 선의선출법은 기초가 먼저 완성되고 다음 착수된 게 완성되고 기말 착수된 게 기말에 남아 있다, 이렇게 가는 게 선의선출법이라고 그랬고, 지금 여기 숫자 적혀 있는 거 이런 건 신경 쓰지 마시고 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평균법은 기초가 완성품이 되기도 하고 기말이 되기도 하고 착수가 완성품이 되고 기말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평균법 이야기고 얘가 선의선출법 이야기예요. 근데 선의선출법은 자, 지금 여기에 보면 어제 지금 이 시점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30%가 1기 귀속이면 2기 입장에서 이 30%는 그럼 2기에 만든 게 아니죠. 그래서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식에서 제가 기초를 선의선출법은 빼버리는 거였고, 하지만 평균법은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얘네들은 전부 다 하나다라고 계산하는 방식이 우리 평균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평균법과 선의선출법은 지금 일기처럼 기초가 없다면 이 두 개를 구분하는 데 의미가 없죠. 지금 일기의 경우에는 선의선출법을 써도 기초는 시작된 적이 없기 때문에 올해 착수한 게 완성되고 기말이 될 거고, 평균법도 착수한 게 완성될 거고 착수한 게 기말에 남아 있을 거니까 평균법이나 선의선출법이나 구분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법, 선의선출법의 차이는 기초 제공품의 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초의 차이다. 자, 그럼 또 우리가 계산을 할 때 평균법, 선의선출법 구분한 후에 자, 우리가 계산할 이 요소들 중에 이게 먼저 물량 흐름을 파악한 거예요. 평균법 쓴다, 선의선출법 쓴다. 자, 그 다음 우리는 이제 재료비, 가공비로 둘로 분류를 나누게 되는데, 자, 이렇게 둘이 나누는 걸 어제 제가 뭐 하는지 말도 안 하고 한다 그랬었는데, 이게 완성품 환산량 구하는 공식이에요.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몇 개 완성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하는데, 재료비하고 가공비가 똑같이 쓴 만큼만 들어갈 수도 있지만 재료비는 그냥 왕창 집어넣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랬다가 남으면 다음 연도나 혹은 뭐 다음 달에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서로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 산정하는 방식이 틀린 걸 투입 시점이 틀리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표현들 중에서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이 표현 어제 두 개 보면서 적혀 있는 글자 봤죠? 이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는 말은 쓴 만큼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사용한 인부를 불러서 쓴 만큼 인건비 주는 거고, 전기도 우리가 전기를 쓴 만큼 나온다는 게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는 표현을 쓰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는 완성도가 있는 기초나 기말은 완성을 하지 않은 단계에 있는 거죠. 그럼 몇 퍼센트 완성했냐에 따라서 그만큼만 썼다라는 개념으로 그 퍼센테이지만큼 곱해주는 거예요. 그럼 재료비나 가공비는 우리가 완성한 만큼만 들어갈 수도 있는데, 자, 공정 단계에서 전량 투입한다는 건 처음부터 전량 넣고 시작할 수도 있고 중간 어느 지점에 전량을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 그건 종류에 따라서 다를 거기 때문에, 그럼 어느 부분에서 전량을 넣기 때문에 전량을 넣는다라는 건 넣기 전에는 하나도 안 들어갔다는 거고, 넣는 시점에 전부 다 넣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냥 전부 다 100%란 이야기죠. 그럼 우리 어제 공식에 기억나시나요? 그럼 선의선출법에서는 기초에 적혀 있는 건 초기에 전량 투입했다는 건 전기에 다 넣은 거고 오래 넣은 건 없잖아. 그죠? 그래서 전부 다 빼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냥 봤을 때는 단순하게 빼는 것처럼 돼 있지만 나름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올해 넣은 것만 가지고 계산하는 건데 전년도에 이미 시작할 때 다 넣었잖아. 기초라는 건 전년도에 시작한 거니까. 그죠? 그래서 전부 다 빼는 건데, 가공비 같은 경우에는 30%만 완성했다면 30%만 전년도에 넣은 거잖아. 그래서 30%만 빼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올해 70% 넣을 거거든. 그런 개념이 지금 여기 기초를 빼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걸 기준으로 가지고 어제 저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오늘 그럼 이 공식 가지고 지금 계산하는 거, 자, 여러분들이 아직 적응이 안 돼서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적응을 하고 나면 이거만큼 쉬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걸 여러분들이 가지고 좀 잘할 수 있도록 기출 문제를 좀 더 풀어보도록 합시다. 어제 저하고 두 개 풀어봤었는데, 자, 571페이지로 갈게요. 자, 우리가 문제 풀었던 것들 생각해 보시면, 풀다 보면 이런 문제 풀다 보면 아래쪽에 이렇게 퍼센테이지 적혀 있는 문제를 간간히 많이 봤을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이 문제들이에요. 자, 그럼 8번을 보면, 자, 종합원가 계산 방법 중 선입선출법에 의하면 다음 물량 흐름에서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얼마인가? 단 재료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되며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자, 그럼 선입선출법이라는 거 먼저 보고 우리 질문한 건 가공비를 물어봤네요. 그럼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죠. 쓴 만큼은 넣을 수밖에 없는 걸 우리는 가공비들의 특징이에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생각을 문제를 풀어보면, 자, 선의선출법의 가공비예요. 그럼 자, 먼저 지금 이번 또 계산하는 거 한번 보시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먼저 보고 풀고 그렇게 볼게요. 자, 완성품이 1000개예요. 자, 어떤 숫자 썼는지 이해가시죠? 자, 그리고 이제 기말량을 쓸 건데, 자, 기말량은 40개예요. 자, 40개 어떻게 썼는지 이해가시나요? 40개 어떻게 나왔는지. 자, 그리고 기초량은 50개예요. 어떻게 50개 나왔는지 이해가시나요? 그죠? 그러면 얘 계산하면 990개죠. 그죠? 실루씨 맞죠? 더하기 빼기? 아니, 눈빛이 응? 하는 눈빛이어서 내가 산수 틀렸나 고민했었어요. 자, 그럼 990개죠? 그래서 답이 990개예요. 어느 숫자 쓰는지만 아시면 쉽게 푼다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계속 어느 숫자 쓰는지 이해하세요 라고 말하고, 시험 들어가기 전에 공식만 이해하시면 답은 금방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우리 지금 문제의 답은 아닌데, 재료비를 가지고 보면 재료비는 공정초에 전량 투입됐죠. 초에 전량 투입됐다는 건 전부 다 그냥 얘 다 집어넣고 시작했다는 이야기예요. 전부 다 집어넣고 시작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완성도를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됐다는 건 다 넣고 시작한 거니까. 그럼 재료비를 구할 때는 지금처럼 공정 초에 전량 투입한다고 하면 완성량은 1000개고, 자, 그리고 기말량은 제공품이 200개죠. 그럼 200개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공정 초에 전량 투입 때문에 신경 쓰지 말고. 그럼 기초량은 100개죠. 그럼 100개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금액이 1100개가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공정초에 전량 투입될 때 쓰는 방식이에요. 균등하게 투입됐다고 하면 이렇게 아래처럼 완성도 곱해주는 거고, 공정초에 전량 투입됐다라고 하면 그냥 완성도 신경 쓰지 말고 있는 숫자로 쓰면 돼요. 아직 이해가시나요? 그럼 지금은 선입선출법인데, 선입선출법 평균법이라고 하면 얘 똑같은데 기초만 빼는 거예요. 이 문제가 만약에 평균법이었다고 하면 가공비는 완성품이 1000개인데 기말이 40개죠. 그러면 1040개가 완성품 환산량인 거예요. 자, 이 숫자는 이해가시죠? 40개. 그럼 평균법은 기초가 완성량이 1000개고 기말량이 200개죠. 그래서 평균법의 완성품 환산량은 1200개가 평균법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1200개가 되는 거예요. 자, 어느 숫자 지금 쓰고 있는지 조금 이해가시죠? 자, 그럼 자, 얘는 답이 1번이고, 자, 다음 609페이지로 갈게요. 609페이지. 자, 609페이지에 6번. 자,
다음 자료에 의하여 선의선출법에 의한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이번에는 이제 재료비를 이야기를 했는데, 자, 보여주는 스타일들이 틀린 거지 똑같아요. 자, 그럼 선의선출법의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과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을 여러분이 먼저 한번 구해 보시는데, 제가 이걸 알려줘야 되는구나. 죄송해요. 자, 여기에 처음 쓰려고 하는 게 방금 수정시 바로 쓰려고 했는데 완성량이 몇 개죠 그럼? 완성량이 몇 개죠? 없잖아. 방금 4,000개라고 말했어요? 아니, 방금 나 수정시 입모양이 4,000개라 말한 줄 알고 천재인데 생각했어요. 4,000개. 자,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처럼 나올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제공품에 보시면 앞면 있어요. 기초, 착수, 기말, 완성. 자, 앞면 있죠? 자, 그럼 이거 가지고 뭐 완성도 이런 거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자, 기초 제공품이 1,000개다. 착수한 게 5,000개다. 기말은 2,000개다. 그럼 완성은 몇 개? 4,000개. 어떻게 4,000개 구했는지 알겠죠? 그래서 완성품을 안 주면 우리가 완성품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완성품 4,000개인지 어떻게 구했는지 이해 가시죠? 이해 가시면, 자, 이거 가지고 이제 지금 4,000개 구했으니까 이 두 개를 먼저 한번 구해 보세요. 두 개만. 자, 보신 분은 이렇게 값이 나오나요? 그죠? 그럼 평균법도 엄청 쉽겠다, 그죠? 평균법은 얘 둘이만 더하면 되니까 6,000. 얘 둘이만 더하면 되니까 5,000. 평균법은. 그죠? 자, 그럼 지금, 자, 이렇게 푸는 게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을 하니까 그냥 완성도 무시하고 있는 이 숫자만 쓰는데 완성량을 방금처럼 구하고 쓴 거예요. 그리고 가공비는 공정 진행에 따라 균등하게 발생한다. 얘는 완성도 무조건 따져야 된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완성도를 곱해줘서 계산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시험에 나오면 좋겠죠. 그죠? 자, 다음 627페이지. 자, 이제 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완성품이 2000개고 기말 제공품은 500개. 자, 627페이지. 자, 그리고 평균법에 의한 종합원가 계산에서 재료비 및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은 몇 개인가? 단 재료는 공정 50% 시점에 전량 투입되며 가공비는 전공정에 균등하게 투입된다. 자, 그럼 이제는 우리가 못 보던 표현이 하나 있죠. 초기에 전량 투입되는 게 아니고 50% 지점에 전량 투입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자, 일단 우리 가공비 먼저 볼까요? 우리 가공비, 자, 가공비는 얼마가 돼요? 평균법이면.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은 2200. 가공비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불변이에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어떤 상황이 와도. 자, 그럼 이 평균법에서 보면, 자, 제가 글을 쓸 수 없어서, 자, 보시면, 자, 이렇게 공정이 있는데, 자, 이렇게 공정이 있는데, 자, 여기에 50% 시점에, 자, 이 위치에 여기에 재료 투입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50% 시점에. 그럼 여기가 지금 0%고 여기 100%로 해서 우리가 물건을 만들고 있는데 50% 시점에 이 재료 투입기에서 전량을 집어넣을 거예요. 전량. 그렇다면 50% 지점에 오기 전까지는 아직 하나도 안 넣은 거죠. 그러다 여기 투입기를 지나가야 재료가 들어갈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전량 넣으면 이때부터는 전부 다 100% 들어가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기말 제공품 완성도를 보니까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가 40%라는 거예요. 얘가 40%라고 하면 재료가 들어간 적이 있나요? 아직 재료 투입기도 근처도 안 갔잖아. 그죠? 그럼 재료가 들어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죠. 이해가시나요? 이 말? 그래서 얘는 완성량이 2000개인데 기말에는 아직 하나도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2000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60% 완성도였다면 500개가 다 들어갔겠죠. 500개가. 자, 그래서 제가 이 앞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공정 단계에 전량 투입되는 건 투입 시점 이전이면 0% 하나도 안 들어갔고 투입 시점 이후면 100% 전량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한 게 공정 초기면 다 넣고 시작하니까 신경 안 쓴 거야. 그냥 전량이었는데 얘는 중간에 집어넣는 거야. 그럼 집어넣기 전까지는 하나도 안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표현인지 기준점 이해가셨나요? 수현씨 오케이? 신기한데 이마만 보이는데 끄덕이는 걸 내가 느꼈어. 자, 그럼 이제 얘 답은 그럼 2000개, 2200개인 1번이 되죠. 자, 뭐 몇 퍼센트에 집어넣는다 한다고 해서 뭐 어려운 거 아니죠. 자, 그럼 648페이지에 죄송해요. 648페이지 보기 전에 519페이지. 자, 그럼 이것 가지고 10번 문제를 다시 여러분이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519페이지.
자, 그럼 우리 답은 2번이 나오나요? 지금 이제 가공비는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것 같고, 얘도 재료비도 지금 30%에 투입하는데 기말 제공품 쓰려고 했더니 20%밖에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재료를 넣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30%에 도달해야 재료를 넣기 때문에 얘는 그 재료비가 하나도 안 들어간 거예요. 기초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미 들어간 거죠. 기초 같은 경우는 다 들어간 건데 얘는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돼요. 자, 이건 이해가시죠? 자, 그럼 우리가 자, 그 원가를 이렇게 그 종합원가 계산을 할 때 자, 종합원가 계산하는 순서를 보면 처음에 1번이 물량 흐름을 파악할 거예요. 물량 흐름을 파악하고 자, 그리고 물량 흐름을 파악한다는 게 우리 평균법, 선입, 선출법 이걸 이제 구분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에 완성품 환산량을 산출을 할 거예요. 완성품 환산량. 그럼 그 다음 뭘 하냐면 우리 총 원가를 파악할 거예요. 총 원가 파악하는 게 우리 죄송해요. 앞에 단기 발생 계산할 총 원가를 파악을 할 건데 평균법은 뭐 기초하고 단기 총 제조 원가를 더할 거고 선입선출법은 기초 중에 올해에 해당하지 않는 건 빼버리고 순수 올해 것만 쓸 거예요. 이건 방식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죠? 지금 이게 총 원가를 파악을 하는데 왜 이걸 파악하냐면 그 다음 할 게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구할 거예요. 한 개당 얼마. 그 말은 곧 이 금액을 가지고 완성품 환산량을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총 원가 나누기 완성품 환산량을 하면 완성품 환산량 한 개당 가격이 나올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이해가셨죠? 그럼 그 다음 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 기말 제공품 구하고 그리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구하게 될 건데 기말 제공품을 어떻게 구하냐면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 곱하기 기말 제공품 수를 곱해주면 돼요. 그럼 얘는 구하는 방식이 기초에 단기 총 제조 원가를 더해둔 거에다가 빼기 기말 제공품 이거는 그거예요. 단위 원가니까 이거 기말 제공품의 완성품 환산량을 곱하는 거예요. 그럼 기말 제공품을 빼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나오게 돼요. 자, 잠시만요. 자, 이게 무슨 원리로 이렇게 되냐면 자, 제공품이 기초 착수 투입 그리고 기말 완성품이라고 있는데 이거 금액으로 이야기하면 기초 제공품 재고액이 될 거고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되는 위치고 기말 제공품 재고액이 되는 위치고 그리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여기에요.
이렇게 위치가 돼요. 그럼 지금 우리가 원하는 목표는 뭐냐면 이 금액을 알고 싶은 건데 숫자만 가지고는 안 돼요. 완성품 수는 우리가 알겠어. 근데 이 금액도 알아야 되는데 금액을 알려고 하니까 그럼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고 파악할 수 있는 건 얘를 먼저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완성품 환산량을 구한 후에 단기 총 발생 원가가 기초하고 단기 총 제조 원가 얘가 전부 다 들어간 걸로 파악하고 이 금액을 완성품 환산량으로 나눠 버리면 한 개당 가격이 나오는데 그럼 한 개당 가격에다가 기말 제공품의 완성품 환산량 곱해주면 이 금액이 나오겠죠. 한 개당 금액이니까.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 아시면 종합원가 계산의 달인이 되는 뒤늦게 체질을 발견하는 거고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제 원리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얘를 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걸 구하고 싶은데 얘를 빨리 못 구하니까 얘 둘이는 파악할 수 있잖아. 그럼 그 다음 얘를 구해서 얘 둘이에서 이걸 빼면 얘가 될 거잖아. 그 방식으로 해서 얘를 구해가는 거예요. 그게 이 순서예요. 무슨 이해가시죠? 자, 근데 얘가 이따 이제 이 다음 시간에 풀 건데, 자, 우리 교재 보시면 166페이지에 적혀 있는 순서가 지금 제가 말했던 이 순서를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166페이지에 있는 순서. 뭐 5단계법 뭐 이런 표현은 잘 안 쓰고 그냥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따 우리 문제 풀어볼 건데, 이게 물량 흐름 파악하고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고 방금 제가 기초하고 단기총 제조원가 더하는 총원가 파악하고 단위당 원가 계산하고 여기에는 총원가 배분한다는 게 기말 제공품 구하고 그걸 빼니까 단기 제품 제조원가 나오더라. 그 순서를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이 용어. 자, 이것도 이론 글로 나오는 문제에서 이따 글로 나오는 문제 한 번에 쫙 풀 건데 그때 얘네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 하는 순서인데, 그럼 지금 이거에 대한 게 648페이지로 가면, 자, 648페이지는 방금 이 단계 중에서 있는 건 아니고 요거로 이야기하는 건데, 자, 10번 보시면 주식회사 우연은 선입선출법에 의한 종합원가 계산을 채택하고 있다. 단기 가공원가 종공정에서 균등하게 발생한 이거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가 12,000원인 경우 다음 자료에 의하여 단기 가공원가 발생액은 얼마인가? 이번 가공원가 발생액을 물어본 건데, 자, 그럼 우리는 단위당 원가를 알려줬으니까 그럼 완성품 환산량 가공원가의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선의선출법이고 가공원가, 가공비 같은 거다라고 했죠. 그럼 이거가 당연히 균등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여기서 구하면 몇 개예요? 완성품 환산량은 몇 개죠? 선의선출법이니까 3200개 더하기 4728 280개 빼기 400의 75%면 300개죠. 그죠? 이해가시나요? 그럼 예, 3200개 더하기 270 빼기 300은 3170, 그리고 이거 곱하기, 그럼 이게 개수잖아. 가공비의 개수죠. 가공원가의 완성품 환산의 개수죠. 지금 우리가 구한 게, 그죠? 우리가 구한 게 완성품 환산의 개수니까, 근데 이 개수의 한 개당 12,000원이래. 그럼 곱하기 12,000원 하면 얘는
3,804만 원이 되네요. 맞나요? 내가 잘못했나? 잠시만요. 내가 삼수 잘못했나? 아, 270을 했어. 28. 산수가 틀렸죠? 이거죠? 자, 그러면 3,180 곱하기 12,000원 하면, 야, 그 하나의 금액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다니. 그죠? 야, 어떻게 47, 28 해놓고서 270을 쓰지? 이제 저도 큰일 났나 봐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답이 1번이 나왔어요. 자, 그럼 결국은 완성품 안산량 문제인데, 얘 단위당 원가니까 곱한 값을 물어본 거였죠. 그래서 말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으셨던 거예요. 자, 이제 쉬었다가 우리 지금 말했던 이거 있죠. 제가 정원가 계산 순서, 이걸 가지고 계산하는 문제는 세무유급에도 자주 안 나와요. 자주 안 나오는데 세무유급에 딱 한 번 나온 게 이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나왔어요. 기출문제 세무유급 딱 한 번 나온 거. 그래서 이 다음 시간에 그거 풀고 글로 나온 것도 쭉 풀어볼게요. 쉬었다 합시다.